어느덧 차가운 공기가 흩날리는 햇살로 바뀌고 그 햇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5월은 가족의 달이었나요? 아니면 삶에 지쳐있는 달이었나요? 햇살이 더 녹아내리기 전에, 아니 본인이 더 녹아내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5월 27일 시간을 걷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젠 좀 잠잠하다 싶어. 이젠 하루 종일 헤집어놓고 Oh babe, go away. 매일 듣던 노랜 오늘따라 sped up. 매일 먹던 big wave는 오늘따라 speederness. 소리 없이 찾아온 일렁임이 나를 삼켜. 무턱대고 찾아온 일렁임이 나를 삼켜. 그럼 나는 눈을 감고 진정되길 기다려. 그럼 나를 모르는 넌 What should I do? Bad way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ad way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Bad way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ad way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아무 일도 없단 듯이 난 그저 태어난 척 지나쳐봐도 no way, no way. 내 시선은 멋대로 into your face, into your left. 내 시선은 여전히 look over me. 이유 없이 찾아온 일렁임이 나를 삼켜. 거대한 몸짓에 한없이 난 차가반져. 그럼 나는 눈을 감고 열을 새고 또 기다려. 그럼 나를 모르는 넌 What should I do? Big wave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ig wave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Big wave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ig wave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네 곁에 서면 돌아봤자 쳐다보지도 않을 걸 알아. 근데 난 잡을 수가 없는 건지 yeah. 네 목소리 네 흔적 하나둘씩 사라져가는지 이제 다시 go back to your place. Big wave surging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ig wave surged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ig wave surged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Big wave surged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rushing down the down. Big wave surged up in my mind and in my head. Big wave, a big wave. Big wave, a big wave. 시간을 걷는 라디오 오프닝 곡으로 서드의 빅 웨이브 듣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은 12시 4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새벽을 달리며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밤 방송을 챙겨보다 1시쯤 잠이 드는 고등학생입니다.
유튜브 TCC로 이틀 전에 유입되었는데 저랑 잘 맞더군요.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굳이 수능을 볼 필요도 없고 미국 대학은 학생부를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서 그냥 자퇴하고 대입에만 집중할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자퇴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게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계획상으로는 올해 8월에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 기준일이 등교일이어서 검정고시를 보려면 등교일 기준 6개월 이후에나 볼 수 있었고 그 말은 전 내년 4월에 검정고시를 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입도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거고요. 계획상으로는 올해 가을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검정고시 때문에 내년 가을에 가게 생겼습니다. 대입 공부는 반년으로도 충분한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겼습니다. 학교에 있지도 않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성년자라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도 불가하고요. 뭔가를 하기에는 나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뭘 하기도 그렇네요. 공부도 나름 하고 있는데 수능생처럼 무작정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1년 내내 놀 것도 아니고 뭘 할지가 고민되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러운 나이를 가진 친구의 사연이었네요. 살다 보면 미리 세워둔 계획에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죠. 지금 이 친구처럼요.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가기 어려운 여행, 밀린 독서, 여가 활동 등을 말하곤 하는데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뭘 하든 어딜 가든 그 시간은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큰 경험과 공부가 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부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새벽 잠은 안 오고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캄캄한 시간 기댈 곳도 없는 외롭고 아픈 날들 이젠 잊어버린 숨겨둔 마음 지나친 풍경들의 눈물이 나도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며 웃던 네가 있길 바라지만 이제 우연이라도 바라볼 수밖에 널 바라보기만 해도 난 녹아버릴 것 같아 괜찮냐고 해줘 울지 말라고 해줘 내 손을 잡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줘 지우고 싶은 무거운 하루 다가올 내일이 더 두려워져도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며 웃던 네가 있길 바라지만 이제
신청곡으로 스웨덴 세탁소의 답답한 새벽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조금 무거운 사연이네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내일은 어버이날이네요. 며칠 전에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검사받으러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날라왔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복잡한 감정에 며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을 보냈네요. 단순한 걱정은 아니고 좀 더 복잡 미묘한 감정. 날도 날이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버지가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하죠.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시골 특유의 옛날뿐, 옛날 아버지상 그런 거 있잖아요. 고집 세고 무뚝뚝하면서 남들에게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가족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제 아버지가 그랬죠. 제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이 어머니와의 불화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고부 갈등,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항상 두 분에게는 다툼이 있었죠. 가뜩이나 생활력 없는 분이었는데 그나마 있던 낡은 집 한 채도 보증 실수로 다 날리고 친척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형제자매 많은 집의 장남에게 시집온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림에 직장일에 죽어라 고생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항상 서운한 감정 속에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속에 품고 살아왔고 이런저런 것들이 맞물려 사소한 일이라도 도화선이 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집안에 큰 소리가 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럴 때면 어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먹이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언젠가는 다툼 끝에 아버지가 제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쥐약을 마셔 병원에 가신 적도 있었고 언젠가는 다투는 과정에 칼을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던 날도 있었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저를 문구점에 데려가 이런저런 학용품을 잔뜩 사주며 잘 지내야 한다고 계속 되뇌이던 날도 있었고 왠지 되게 무섭고 슬프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죽을 용기도 누굴 다치게 할 용기도 없는 분이란 걸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죠. 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그냥 본인의 감정, 그것이 화라고 하면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 다스려야 하는지 모르는 것뿐이라는 걸. 사실 꼭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적 아들을 위해 장난감을 사들고 오신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방황하던 시절 찾아와 말없이 용돈을 쥐어주고 가시기도 하고 만취해 제 앞에서 울면서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쩌다 집에 들르면 항상 치킨을 시켜 먹고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로 아버지에 대한 제 감정은 미움, 분노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은 연민으로 바뀌더라고요. 한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 보며 살아온 삶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나 없이 가족을 위해 밤낮을 바꿔가며 돈을 벌어야 하는 삶 속에 그렇게 본인 감정을 표현하는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나마 있는 자식놈은 남들처럼 번듯한 생활 하나 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 끼니는 아니더라도 다음 달 월세 걱정하며 이러고 있고 아버지와 저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무뚝뚝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가 도화선이 되어 서로 감정 상하게 하는 말들이 오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를 피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족을 걱정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걸. 단지 본인이 살아온 삶의 기준에서 본인의 삶 속에 다져진 가치관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저를 아버지 또한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저는 참 부르자예요. 다른 자식들이 부모님께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자식으로부터 소소하게나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 하나 드린 것이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나마 하루하루 저 나름대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아버지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하는 것처럼 아버지 역시 보잘것없더라도 저 나름대로의 삶을 그냥 인정해 주셨으면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아버지와의 거리는 평행선을 이뤄 죽을 때까지 합쳐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곤 해요. 그렇다고 그게 아쉽거나 죄송하다거나 하진 않아요. 결국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역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어릴 때는 항상 아버지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흡연 습관과 다른 건 몰라도 제 인생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똥꼬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물려받았나 보네요. 정작 아버지는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으셨지만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잦은 불화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직까지 어머니 두 분과 함께 지내신다는 거랍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요즘도 가끔 저의 근황이 원인이 돼서 투닥투닥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이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네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니 집에는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얼굴만 비치고 바로 올 것 같지만 그다지 즐겁고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며칠 복잡했던 기분도 정리할 겸 쓰고 싶어 쓰는 글일 뿐이에요. 내용은 좀 그렇지만 읽는 분들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을 투영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솔직히 별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내용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힘들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현재의 저를 있게 해준 의미 있는 경험이고 그냥 다양한 삶의 한 모습일 뿐. 그게 어떤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삶의 단편을 들여다보는 일 또한 나름의 재미는 있다고 생각해 글을 올리니까요. 사적인 내용이라 익명으로 올림을 양해 바라며 방송에 감사드리는 한 시청자가 여기까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받은 날짜가 이번 달 초였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한참 지난 후에야 소개해드리네요. 이미 부모님을 뵙고 오셨겠죠? 사연의 내용과 저희 조부모님의 상황이 정말 비슷해서 읽는 내내 많이 공감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항상 못되게 굴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미웠고 그걸 받아주면서도 한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가 아직도 이해가 되진 않는데 저도 아직 어린가 봅니다. 신청곡을 따로 적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선곡한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iday night and the lights are low, looking out for a place to go, where they play the right music, getting in the swing. You come to look for a king. Anybody could be that guy. Night is young and the music's high. With a bit of rock music, everything's fine. You're in the
You're a teaser to turn him on. Leave him burning and then you're gone. Looking out for another, anyone will do. You're in the mood for a dance.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Oh, you can dance, you can jiv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Ooh, see that girl, watch that scene, digging the dancing queen. Digging the dancing queen. 아바의 댄싱 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자주 틀어주셨던 노래였고, 그리고 항상 그 당시에는 지겨워서 또 이상한 노래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 노래를 트실 때마다 저는 방문을 쾅 하고 닫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스스로 찾아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그러나 졸업을 못한 아저씨 테스입니다. 졸업 영화를 찍어야 졸업이 되는 내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또 오랜 기간 준비해 최근에서야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조 출연자분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고 해 때문에 짧은 시간만 촬영할 수 있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촬영을 했습니다. 총 6일을 찍는 일정 중 3일 분량의 촬영이 끝나고 2주간의 재정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촬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새벽에 촬영 감독 친구와 촬영된 영상 소스들을 확인하다가 촬영 감독이 외장 하드를 데스크탑 바로 아래로 낙하를 시켰습니다. 큰 높이도 아니거니와 이런 일이 있어도 보통 외장 하드들이 잘 작동했던 터라 큰 걱정 없이 다시 연결했는데 비프음과 함께 외장 하드의 인식이 안 됐습니다. 소스를 백업할 때 외장 하드 2개를 가지고 갔던 게 기억이 나 다른 외장 하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근데 깨끗하더라고요. 내용물이. 알고 보니 현장에서 소스 백업을 하던 친구가 방금 떨어뜨린 그 외장 하드에만 백업을 해놓았더라고요. 보통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할 때 제작비는 모두 연출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작비는 대개 한 학기 등록금과 비슷한 금액 정도가 됩니다. 졸업영화가 될수록 더더욱 그런 부담이 커지고요. 그 사실을 촬영 감독도 알고 있는 터라 엄청난 죄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리더라고요. 20명 남짓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함께 힘들게 반 정도 찍어놓은 결과물을 자신이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백업을 하던 친구도 자신이 2군데 했었어야 했다는 자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연출을 하는 가장 큰 책임자인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주의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스태프들은 다들 저를 도와주겠다는 좋은 선의로 모은 사람들인데다가 제가 그들에게 더 잘해주지는 못하고 괜한 죄책감만 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오전에 서울 외곽에 있는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에 방문해 외장 하드를 맡기고 왔습니다. 외장 하드 헤드에 문제가 있어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온전히 복구가 되면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고 계약서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3, 4일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촬영 감독은 자신이 떨어뜨렸으니 그 금액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복구가 안 된다면 PD 친구에게 물어봐 복구가 되지 않은 소스들을 다시 촬영하게 될 제작비를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주는 것이 저로서는 좋은 일이고 이 촬영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촬영 감독 친구도 결국 졸업영화를 찍으려는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 모아놓은 돈을 아마도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저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돈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에 잠시 안도를 했던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글을 쓰니 참 보기 좋지 않은 글이 되어버렸네요. 영화가 좋아서 배우고 있고 업으로 삼고 싶은데 그 과정은 너무 인간미 없고 내적으로 힘든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돈이 넉넉히 있다면 저도 촬영 감독도 백업을 했던 친구도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미안해지고 괴로워지고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하면서 오갈 곳 없는 원망도 해봅니다. 세희님 요전에 컴퓨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에 어디 털어놓을 곳 없나 하는 생각에 사연을 남깁니다. 최근에는 이 영화 준비하느라 방송 못 보고 있었는데 방송 들으면서 잠드는 날은 항상 기분 좋게 잠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좀 내려놓고 방송도 보고 힐링도 좀 받아야겠어요. 늘 좋은 방송 고마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정말 눈앞이 아찔해져 오는 사연이었는데요. 이미 한참 전에 받은 사연이니 지금쯤이면 어떻게 복구의 결과도 나왔겠죠? 혹은 진행이 많이 되었거나 그 후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저도 하드의 데이터를 크게 날린 후 정말 며칠 동안 멘탈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있죠. 하지만 이런 일엔 약도 없습니다. 그저 날아가 버린 데이터에 대한 아쉬움만 남을 뿐 한순간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단 또 다른 실수에 대한 대비를 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앞으로 크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의 신청곡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떠나고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숨죽여 살아왔는지 어느덧 비는 내려와 잦아드는 너의 생각에 아무 소용없는 기다림이 부담스러워 보고 싶어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살아있는 순간조차 힘겨우니까 이젠 버릴 수도 없어 널 그리는 습관
버려도 끝이 없는 나의 그리움. 보고 싶어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살아있는 순간조차 힘겨우니까 이젠 버릴 수도 없어. 널 그리는 습관들 나 그만 지쳐 잠들 것 같아. 오, 미워했었어. 나를 떠난 그대를 보고 싶어. 미워지는 내 맘을 알까. 이젠 버릴 수도 없어. 널 그리는 습관들 나 그만 지쳐 잠들 것 같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 위안도 하지만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는 나의 그리움. 김건모의 미련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휴학을 하고 군대를 앞두고 있는 트스입니다. 사실 사연을 올리기가 귀찮아서 올릴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세인님 방송 자주 보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원래는 군대를 연말에 가려고 1학기를 다니던 중에 갑자기 행정병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한 달 전부터 군대 기다리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놀려고 하니까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게임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았지요. 여행은 일본으로 갔는데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 기대를 많이 했죠. 그치만 시즌이 휴가 시즌이라 같은 한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살짝 실망했어요. 여담이지만 후쿠오카 가실 분 있으시다면 부엉이 카페를 꼭 가보세요. 부엉이들이 진짜 귀여워요. 군대 때문에 이래저래 꼬이고 심란하니 두서없는 소리가 막 나오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에 입대를 하는데 그 전까지 세인님 방송 열심히 보고 갈게요. 한 달 반 동안 재밌었습니다. 자, 입대를 앞둔 청취자분의 사연이었고요. 이번 달 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닌가요? 이미 입대를 하셨으려나? 제 라디오 일정 때문에 너무 늦게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닌지 살짝 우려가 되네요. 누군가 딱 한 달 동안 자유롭게 놀아보아라 라고 한다면 다들 무얼 하시겠어요? 오히려 멍석을 깔아주면 더 못하듯 어떻게 놀든 어떻게 지내든 완벽하게 성에 차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입대를 하셔서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디 몸 건강히 훈련 잘 받고 오시고
아직 가지 않으셨다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일 가족분들과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re 1,000 miles from comfort. We have traveled land and sea. But as long as you are with me,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I would away forever, exalted in the sea. As long as I am with you, my heart continues to beat. With every step we take, Kyoto to the bay, strolling so casually. We're different and the same, gave you another name, switch up the batteries. If you gave me a chance, I would take it. It's a shot in the dark, but I'll make it. Knowing the little heart, you can't shame me. When I am with you,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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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ace I'd rather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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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ace I'd rather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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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ace I'd rather be. We set out on a mission to find out inner peace, make it everlasting, so nothing's incomplete. It's easy being with you, sacred simplicity. As long as we're together,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With every step we take, Kyoto to the bay, strolling so casually. We're different and the same, gave you another name, switch up the batteries. If you gave me a chance, I would take it. It's a shot in the dark, but I'll make it. Knowing the little heart, you can't shame me. When I am with you,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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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ace I'd rather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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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ace I'd rather b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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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lace I'd rather be. When I am with you,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I'd rather be. 클린 밴딧의 레더비였습니다. 어느덧 벌써 5번째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물리와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익명의 대학생입니다. 교생 실습 중인데요. 일기장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한편으로는 글솜씨가 모자라서 제 생각이 전달이 잘 안 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어쨌거나 솔직하게 꾸밈없이 써보겠습니다. 일단 1일차. 학교가 매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어 6시 50분 정도까지 잤습니다. 중학교로 출근하는 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약속한 건 아니지만 익숙한 얼굴들과 출근길에 만나 교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의 조우,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자 라고 되뇌이며 손을 내미시는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하고 학교에 입성했습니다. 저는 교과 담당 선생님과 합급 담당 선생님이 같은 분이셔서 실습 부장님의 조회가 끝난 뒤 다른 물리 선생님과 함께 담당 선생님께서 계신 곳인 2학년부 교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간단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담당 선생님과 2학년 7반으로 이동하여 첫 대면 약 30명의 남자 고등학생들, 뭐 떨리고 설레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예비군 분대장 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어버이날인데 나한테 꽃은 왜 준 건지. 어쨌든 격려의 의미로 준 거겠지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출석부를 받아서 얼굴과 이름을 외우려고 했었는데 사진이랑 꽤나 일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초밥처럼 가운데만 머리를 남겨놓고 머리를 밀고 온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 이름은 한 번에 외워지더라고요.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점심시간에 청소 지도하러 갔더니 그 사이에 머리가 완전 다 밀렸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부 선생님께 걸렸을 테니 그냥 놔둘 리가 없긴 했죠. 저도 어린 편이지만 군대도 무사히 만기 전역하고 예비군 3년차에 사랑이 넘치는 교수님들 밑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제 떨린다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졸업 논문이 진행이 더뎌서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지금은 밤 늦게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가질 겸 이렇게 사연인지 후기인지 이런 글을 쓰고 있네요. 세인님 목소리가 참 좋아서 가끔 방송을 듣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 패턴과 정반대의 패턴의 방송 스케줄을 운영하셔서 제가 꼬박꼬박 보긴 어렵네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제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때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입시 경쟁이라든가 친구 간의 문제, 이성 문제 등 그런 상처들이 아물기도 전에 대학에 가서 정신없이 1학년을 마치고 또 정신없이 군대에 끌려가서 힘든 일도 꾹 참고 전역하면 글쎄 희망이 다시 생기려나요? 무작정 시간이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슬픈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선배로서, 형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네요. 가라앉는 배를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파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으니까.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과정안 마저 짜러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3,000포로 많이 빠졌네요. 라는 교생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가르침을 받았던 굉장히 재밌는 교생 선생님이 떠오르는 이야기였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한두 명 소수가 아닌 다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은 선생님이라니 요즘 같은 삭막한 현실에 정말 따뜻한 말이네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겪어서 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다사다난한 것도 그 이유에서죠.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든 꾸준히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과 원다이의 봄의 왈츠였습니다. 새벽과도 잘 어울리는 연주곡이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라 해도 그저 옛날 여러분도 한 번쯤 겪었을 거라 여기는 추억팔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98년생으로 처음으로 TV를 봤고 처음의 기억이 6살인가 5살로 기억나네요. 여러분은 혹시 요리왕 비룡, 번개맨이나 나라라 슈퍼보드 같은 애니메이션 또는 무대 같은 게 TV에서 방영한 것을 그 당시 지금 스팀 같은 사이트가 없어서 모든 게임을 CD로 사야 돼서 지금 저희 집에도 워크 2 CD만 남아 있습니다. 더더욱 추억을 바라보자면 카드캡터 체리, 지금의 아이들은 모를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그랑조, 탱고와 울라숑, 마법진 구루구루 등등. 사실 전 이런 추억팔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인터넷도 잘 돼서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일본어로 듣고 밑에 자막으로 보시겠지만서도 겨우 6년에서 8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이름은 한국풍으로 변경해 성우분들이 더빙을 했었고 투니버스에선 지금처럼 진짜 사람이 아닌 2차원의 사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일본 걸 한국말로 더빙하는 것도 드물고 한국 애니는 너무나도 지금의 영유아조차 보지 않는 어린아이들용이라 아쉬울 따름입니다. 만약 이 글이 뽑힌다면 세인님 또는 청취자분들은 지금 추억의 만화 유이왕이 이제 와서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 걸 알고 계십니까? 글이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았지만 과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 여기서 글을 마치며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추억에 대한 사연이었네요. 나이를 공개를 하셨는데 일부러 문체나 또 이제 문맥 같은 걸 고치지 않고 적어주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뭐랄까요, 일단 청취자분들의 연령대가 다 다를 거라고 예상하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글을 읽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감이 와서 살짝 웃음이 났던 사연이네요. 왜 나이가 들면 옛 추억에 잠기는 나날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부쩍 예전이 그리워지고 그쯤 되면 한 번쯤 본인이 걸어온 세월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90년도 초반부터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긴 세월 속에서 이제는 흑백 사진처럼 잠겨있는 기억을 꺼내자면 빨간 머리엔 그리고 요정 컴미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클리셰가 있죠. 지구를 지키는 소년들과 그곳에 나오는 변신 도구라든가 주로 그 장난감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그게 갖고 싶었는지 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변신 무기 장난감을 얻으면 변신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반신반의했던 정말 귀여운 추억이네요. 자, 이제는 노래로 추억에 잠길 시간인가 봅니다. 신청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골목길 우리 죽은 그 아이
토리의 너는 내게 한국 나루토 1기 엔딩곡이었습니다. 멜로디가 중독이 있는 노래였네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억의 곡이었나요? 자, 시간을 달리고 달려 벌써 7번째 사연입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사연의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일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사연입니다. 지금 많다면 많고 어릴 수도 있는 26살이에요. 제가 연애 기간이 정말 짧아요. 20살 이전에 딱 한 번 고등학생 때 11개월 사귀었던 것 제외하고는 20살 이후로는 정말 길면 3달? 심각하게 짧으면 3주? 보통 1달에서 2달 사이에 헤어져요. 여태까지 20살 이후로 3주라도 사귀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14명인데 아, 이 사람이랑은 오래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항상 들은 말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사람적인 호감은 가는데 더 크게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그 외의 분들은 처음엔 좋은 줄 알고 사귀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엄청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 듯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썸을 타다가 제가 끊거나 혹은 끊기거나 했던 경우는 사귄 횟수보다 더 많고요. 그냥 뭔가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지 여기기엔 너무 많은 횟수인 것 같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별로여도 참고 만나나 보다 만나다 보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3달 동안 만났던 분이 있는데 도저히 못 만나겠더라고요. 좋아하질 않으니 시간 내는 것도 귀찮고 내가 피곤하면 만나기 싫고 그런 거에 상대방은 슬퍼하고 상처받으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아직은 이르지만 조금만 더 먹으면 결혼도 생각할 나이인데 이대로 가다간 이 굴레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예전에는 막 1년, 2년 오래 만나는 커플들을 보며 와 진짜 대단하다. 저 정도면 정으로 만날 텐데 였다면 지금은 정말 부러워요. 나도 저 커플처럼 오래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외모를 보는 걸까요? 너무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만 가려 만나는 건지 그냥 내 눈에 이성적으로 호감이 느껴지고 성격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 아니면 밀당을 못하는 게 문제인지 너무 두서없이 이 시기 흐름대로 적었네요. 좀 오래 만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연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첫 만남으로 끝나는 건 외모가 안 되는 거고 단기 연애로 끝나는 건 매력이 없는 거고 장기 연애인데 결혼까지는 안 되는 건 조건이 안 좋은 거라고. 정말 연애에서 결혼까지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길 원한다는 마음 하나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힌트이겠네요. 기운 내시라고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름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궁금해. 어쩌면 너도 같은 곳을 보고는 있지 않을까. 하늘에 널 닮은 구름만 가득해 바라보다 나 바란다면 너와 마주할 수는 없는 걸까. 텅 빈 거리 서거기는 맘 바래진 기억만이
이병현의 잘 가라 구름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은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사연 라디오를 듣다가 어디에선가 말을 하고 싶었던 말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무렇게나 글을 쓰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 유년 시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아버지와 엄마의 사이는 엄마가 다른 가정이 있음에도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빚을 받고 사업을 하다 안 좋게 풀려 아버지에게 모든 빚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듣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절차를 밟고 계시는 기간 동안 작은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하신 뒤 대부분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빚이 많았기 때문에 트럭 기사인 아버지는 쉴 새 없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저를 자주 보러 오지도 못하셨죠. 1년 정도 지난 후에야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은 일주일에 한두 번 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술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야 깊게 잘 수 있으시다면서 그렇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집을 사고 나를 잡아 놀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방학 때 시골집에 있는 대천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아버지를 누가 그리 애타게 찾던가요? 평소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시던 아버지는 기침, 가래 증상이 있으셔서 매일 감기로만 생각하시고 진단만 받고 마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입안에 백태와 말을 더듬으시고 바지의 볼일을 보시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명은 간경변. 간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기능이 저하가 되는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가끔씩 말씀하십니다. 네 아빠가 살만하게 되니까 하늘이 일을 계속 주려는지 곧바로 데려갔네 라고 말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술을 마시면서 저에게 야, 난 네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단다. 넌 뭘 하든 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전 아버지에게 너무나 묻고 싶은 게 많네요. 저에겐 지금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고민입니다. 제 꿈이 작곡가라고 세인님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허황된 시간만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을 뿐, 머릿속에 계획만 짜고 있을 뿐 아무런 노력도 없이 미래만 꿈꾸고 있을 뿐이죠. 지금의 저를 아버지가 뭐라고 꾸지람 하실까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아버지의 기일입니다. 6일날 아버지를 보러 갈 건데 꿈에 아버지가 해답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숙연해지는 이야기였는데 5월의 달, 가족의 달이라고 제가 오프닝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떠나보낸 달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창 고민이 많을 나이 10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진로, 앞으로의 방향.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어두울 때에 더 많은 별을 본다.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주변이 어둡고 캄캄하고 이끌어줄 촛불 하나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둠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는 자야말로 가장 큰 빛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힘내시라고 신청곡 세레노의 목설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노의 목설화, 잔잔한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클로징 멘트 중 이 구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울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왠지 이 말이 떠오르는 곡이었습니다. 자, 시간은 어느덧 흐르고 흘러 시간을 걷는 라디오는 마지막 사연에 닿았습니다. 과연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투수도 카수도 아니면서 집안에 장박혀서 매일 공부만 하는 반백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떠드는 것 좋아하는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수도 떠들 수도 없어서 여기서 떠들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왜 있잖아요.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고 화나 보이는 얼굴을 하고서는 어느 순간 적적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나 좀 위로해줘 하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리고는 본인 만족도가 가득 차면 다시 제자리로 졸래졸래 돌아가는 왠지 얄밉고 보고 있으면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는 짜증 100만 배를 항상 자신의 주변에 둘러놓고 사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왜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잘 즐기는 것도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혼자 신나서 애들한테 이리저리 들이대고 민폐만 끼치는 사람, 혹은 아는 친구, 지인, 동생이 있다거나 혹은 위로 형제, 혹은 누군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자기 혼자서 벌떡 일어나 어제 남겨놓은 치킨이나 피자 다 처먹어 놓고 나중에 좀 뭐라 하면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오셔서는 야, 좀 먹을 수도 있지. 동생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하면서 나만 억울하고 답답해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기숙사 생활할 때 방 룸메이트들 다 같이 모여서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자고 할 때 혼자서 안 먹겠다고 나서는 친구들 한 명쯤은 있었던 경험. 다 같이 돈 모아서 시켜 먹는데 한 사람만 저기서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고 나중에는 아예 음식 오면 혼자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예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 있다가 음식 다 먹으면 그제서야 돌아오는 친구. 일할 때는 참 잘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려는 모습은 정말 100% 아니 200% 분명히 느껴지지만 일을 어떤 것을 하나 시켜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겁나 짜증 솟구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나요? 그래, 열심히 하니까 라는 말로는 넘어가기엔 잦은 사고와 실수를 범하고 속도는 또 어찌나 느린지 아무리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존재. 아우, 듣고 계신데 혹시 암 걸리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집에 들어오면 맨날 혼자 방에서만 생활하고 무슨 말도 못 붙이겠고 가족들한텐 특히나 부모님에게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겁나 착한 척하고 예의 바른 척하는 그런 녀석이 내 동생이라니. 아우, 열받아 하는 상황도 있으셨나요? 고구마 한 10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위에 적혀있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맨날 답답하고 다들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그러다가 군대에서 선임한테 식당에서 밥 먹다가 표정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맞아보고 원래 안 좋았던 허리 망가져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학교 공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다가 고혈압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은 원래 있단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1년 3개월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왼쪽 손목에 칼을 대고 아이고 장염으로 4일을 방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직장 상사의 뒷담화에 또 마음 약해져서 결국 때려치고 어휴 참 병신 같네요. 그렇게 상담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하다가 밀려오는 자괴감과 죄책감 그리고 내 친구 불안장애
내 친구들 중 가장 오래된 친구가 너 빨리 일하지 않으면 너를 찾아가 불안하게 만들겠어 라는 협박에 결국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청주에서 오는 SOS 문자로 인해 한 달이라도 정을 주고 떠나게 된 일자리를 떠나서 박쥐마냥 아는 선배분의 일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근데 웬걸? 이 사람 성격이 이상해요. 저녁 6시만 넘어가면 계속 저에게 온갖 짜증과 꼰티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전전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봐서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돈 150만 원 버는데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1시 혹은 2시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돈의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저는 약속한 한 달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제발 한 대만 쳐라. 칼로 찌르던가 나가든가 하게 라는 못된 마음을 먹고 있다가 결국 멘탈의 금이가 아침 이른 시간 평소처럼 시도 때도 없이 갈구는 사장놈에게서 탈주를 감행하게 되고 말았네요. 인내심을 더 발휘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는 개뿔. 이 식의 흐름인가? 글이 적혀있네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분명히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마법일까요? 아님 약 먹을 시간인가? 저는 이미 위에 적힌 일들을 오래전에 극복하고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상담도 끝나고 약도 끊었지만 저 감정들과 기억들은 여전히 저의 것이네요. 정말 상담이 끝나고 약을 먹고 잠을 자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거라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하늘은 파란색이고 태양은 하얀색, 나는 밤백수.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보는 불안감, 우울함은 저의 마음에 끼어있는 때처럼 잘 벗겨지지도 않네요. 하루하루가 똑같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강의 듣고 운동하는 제가 요즘은 또 예전처럼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써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빨리 성장해서 상담사가 되어 저를 도와주었던 저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셨던 살 것 같다 하고 저를 도와주신 상담사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의식의 흐름인 사연이었죠. 마치 제가 읽으면서도 사연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항상 긍정의 힘이 함께하길 바라며 신청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feel you're alone, cut off from this cruel world, your instincts telling you to run. Listen to your heart, those angel voices, they'll say to you, they'll be your guide back home when life leaves us blind. Love keeps us kind, it keeps us kind. When you suffered enough and your spirit is breaking, you're growing desperate from the fight. Remember your Lord,
마지막 곡으로 링킨파크의 더 메신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총 9가지 이야기와 9개의 음악 다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앞으로 살 이야기가 고루고루 담겨져 있었는데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5월엔 모두에게 현명한 햇살이 비추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간을 걷는 라디오, 저는 세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면 말을 하지 왜 그랬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요 예전처럼 먼 길을 돌고 돌아 그 먼 길을 해질 대로 해진 마음을 쉬게 해요 고단한 그대 하루를 띄어요 내 무릎에 쉴 곳을 찾던 그 마음을 놓아요 내 가슴에 이제라도 돌아와줘 고마워 한순간도 그댈 보낸 적 없었어요 닫힌 문처럼 완고한 그 외로움 혼자 누운 달빛 환한 밤 잔인하지 다 잊고 내려놉시다 저무는 해를 보며 모든 걸 잊어버려요 기억은 독이니까 힘이 들면 말을 하지 왜 그랬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요 예전처럼 먼 길을 돌고 돌아 그 먼 길을 해질 대로 해진 마음을 쉬게 해요
뒤를 돌고 돌아 그 먼 길을 해질 대로 해진 마음을 쉬게 해요. 세일 라이브 질차 때요. 추천해요. 구독해요.